예,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심우민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로그의 정의와 로그의 성질 관련된 연습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개념원리 책 42쪽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보기는 조금 힘들고 표시한 문제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남은 문제는 여러분들 꼭 나중에 풀어보길 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표시한 문제들 이제 좀 중요하거나 혼자 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텝 1 문제 표시한 3개 중에서 7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72번 문제 보겠습니다. 72번은 전형적인 로그의 정의를 생각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로그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보면 2를 몇 제곱하면 13이 될까 해서 이 하트를 로그 2의 13으로 쓰는 걸로 약속했죠. 2라는 밑에 달면 얼마가 나오는? 13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그러면 당연히 하트 자리에다가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2의 로그 2의 13 이렇게 쓰면 얼마인 거야? 13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네모친 거는 공식이 아니라 했습니다. 공식이 아니라 로그의 정의 그 자체라 했죠. 그러면 x 값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이걸 읽을 때 지수야, 지수. 로그의 결과는 지수란 말이야. 2라는 밑에 달면 뭐가 나오는 거야? 2 플러스 루트 3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2의 x제곱 한번 써보면 2라는 밑에 달아요. 뭐를? 로그 2의 2 플러스 루트 3. 그럼 2라는 밑에 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2 플러스 루트 3이 나온다. 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거는 2의 x제곱의 역수죠, 역수. 그렇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화해서 정리를 해보면 분자분모 똑같이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서 정리하게 되니까 자, 4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따라서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더하면 정답은 간단하게 4라고 처리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72번 단순한 문제 하나 해봤고요. 단순하지만 로그의 정의를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7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74번 문제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구해보라 합니다. 문제가 약간 복잡하게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로그를 계속 덧셈을 하죠.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은 로그 a의 x랑 로그 a의 y를 더하면 로그 a의 xy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이 로그의 성질을 쓸 때 밑이 항상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 앞에 아무런 숫자가 있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럼 74번 문제를 보면은 이거 지금 로그 덧셈인데 로그 앞에 아무런 숫자 없고요. 밑도 지금 다 a로 똑같다는 거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 수많은 로그 62개인데 이 62개의 로그를 다 덧셈하면 다 진수 곱셈. 그러면 안쪽부터 자 로그 3의 2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곱셈하게 돼요. 로그 4의 3. 이 로그끼리 곱셈할 때는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괄호를 좀 쓰면 좋아요. 로그 6의 4. 앞에 한 4개 썼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한 2개 정도 쓰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63의 62 그리고 로그 64의 63. 자, 이 로그 곱셈을 할 때에 이제 중요한 점이 뭐라고 했었냐면 앞선 영상에서 로그끼리의 곱셈은 밑끼리 서로 자리 바꿔도 된다 했었죠. 이거는 어디서부터 온다 했었어? 밑변환에서부터 온다 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밑변환에서부터 온다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면 지금 밑을 한번 바꿔볼 건데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걸 어디로 보낼까? 여기 지금 3 보이죠? 3. 그래서 너 너한테 가. 그럼 너 4 너한테 가. 지금 오른쪽을 지금 다 한 칸씩 밀려나는 느낌이에요. 오른쪽으로. 자, 너 하나씩 가. 그래서 여기 왼쪽에 이제 밑이 62인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62 너 일로 와. 그럼 63 너 절로 가. 뭐야? 그럼 여기 있는 64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야, 너 저쪽으로 가. 자, 그러면 이 빨간색을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제일 왼쪽을 로그
64의 2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부터 로그 3의 3, 로그 4의 4. 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로그 5의 5.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62가 이 밑 62가 이렇게 밀려나니까 로그 62에 62 쓰게 되고요. 제일 오른쪽이 로그 63에 63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쓴 61개의 이 로그 값이 전부 다 얼마가 돼? 지금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지 1. 야, 뭐만 남았어? 이 제일 왼쪽에 주황색 네모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주황색 네모는 로그 2의 6제곱이죠. 64가. 그러면 로그 성질에 따라 6분의 1이라 쓸 수 있어요. 자, 이해되나요? 요만큼 연두색 네모 이 진수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6분의 1까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 A의 6분의 1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A 값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6분의 1은 6의 역수죠. 자, 그러면은 로그 6의 A가 1이 되는 소문자 A 값은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74번이 이제 여러 가지 로그의 성질이 같이 녹여 들어간 문제라 할 수 있고 로그끼리 곱셈을 할 때 특히나 밑끼리 서로 자리 바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74번 문제고, 그럼 이어서 7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75번은 별표를 하나 쳐두시면 좋아요. 나름 중요한 문제고 그 교과서 중단원 같은 데에 꼭 하나씩은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로그를 계산할 때 밑변환에서 나오는 다른 성질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었냐면 밑과 진수가 서로 자리가 바뀌면 무슨 관계라고 했었냐면 서로 역수 관계라고 했었습니다. 밑, 진수. 지금 둘이 서로 어떻게 자리가 바뀌었지? 그럼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자, 문제 읽어보면 이 주어진 세 가지 로그 값을 바탕으로 오른쪽의 로그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A, B, C라는 것이 밑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로그 덧셈을 할 때 밑끼리 뭔가 곱셈하는 건 로그의 성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그 A의 X랑 로그 B의 X를 더한다고 해서 로그 AB의 X라고 쓸 수 있는 건 아니라 했어. 여러분 그 교과서에 있는 성질을 제대로 익히고 있어야지. 이게 학생들 대충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은 그냥 성질을 지들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거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지들 멋대로 생각을 해.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교과서에 있는 걸 제대로 공부해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안 되니까 뭐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봐야 될까라는 거야.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저 주황색 동그라미 친 거는 2 곱하기 로그 ABC의 X 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요 네모 친 거는 뭐냐면은 로그 ABC X의 역수 나왔지. 지금 역수 분의 1이니까 역수 아니야. 그러면은 로그 ABCX의 역수면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이거는 바로 로그 X의 ABC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돼요? 왜? 밑과 진수 자리 바꾸면 지금 ABC가 진수로 갔고 X가 밑으로 갔지. 밑과 진수 서로 자리 바뀌면 역수 관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따라 로그 x의 a, 로그 x의 b, 로그 x의 c 이렇게 덧셈 아니야? 그럼 나는 이 동그라미 친 각각을 이제 어디서 구하지? 생각해보면 먼저 검은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로그 a의 x가 4분의 1이면 로그 x의 a는 뭐라 쓸 수 있어? 이 둘이 서로 무슨 관계니까? 역수 관계니까. 왜? 밑과 진수 자리 바뀌었잖아. 그럼 뭐라 쓸 수 있어? 4. 자, 이해되죠?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에서도 로그 b의 x가 5분의 1이니까
그럼 이 식에서부터 로그 x의 b는 5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에서도 바로 이제 알 수 있죠. 로그 x의 c가 얼마라는 걸? 6이라는 걸.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친 세 개를 적용해서 충분히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번 이제 나머지 계산해 보면 괄호 안에가 4 더하기 5 더하기 6 되는 거죠. 그러면은 2 곱하기 15니까 정답은 3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5번 문제를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로그는 밑과 진수가 서로 자리 바뀌면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래서 오른쪽에 75번 오른쪽에다 다시 한번 써두면 밑과 진수 자리 바꾸면 서로 역수 관계. 요거를 다시 한번 써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도 다시 써두면 로그 a의 x의 분의 1 요 역수는 로그 x의 a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스텝 1 문제를 마무리하고 스텝 2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원리 책 43쪽에 이제 스텝 2 문제를 볼 건데 스텝 2에서는 표시한 문제 3개 79, 82, 85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지금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 건데 원래 처음 녹화해서 81, 84번도 다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생각보다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지기도 하고 이게 어쨌든 지금 로그 개념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아마 보게 될 건데 그런데 갑자기 수능 기출이론 4점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은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약속을 하나 할 테니까 이 수능 기출 문제들 개념원리 책에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수열 단원, 3단원까지 전부 다 대수 개념을 배우고 나면 맨 마지막에 지수부터 수열까지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 기출,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 기출 아니면 교육청 기출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들 중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난도가 높은 문제, 난도 높은 문제들 위주로 추려서 한 번에 모아서 그 영상에서 다룰 테니까 그래서 원래는 81, 84도 다루고 싶지만 여러분들 좀 너무 어렵게 느끼고 것 같고 영상도 너무 루즈해질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79, 82, 85 세 문제만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79번부터 보겠습니다. 79번 문제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전형적인 이제 너는 로그의 밑과 진수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에 대해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오른쪽에도 써 있지만 밑 절대 아무 숫자나 되면 안 되죠. 밑은 0보다 크되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진수도 당연히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찾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먼저 밑이 0보다 커야 되니까 a-1 0보다 큰데 a-1 1 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a가 2보다 크되 1보다 크되 a는 2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한번 써보면 ax 제곱 빼기 ax 더하기 2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0보다 커야 된다 이겁니다. 2차 부등식 개념이 나왔는데 원래 2차 부등식스러운 부등식을 다룰 때 2차 함계수가 이제 미지수인 경우라면 a가 원래 0일 때랑 a가 원래 0이 아닐 때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원래 맞긴 한데 우리가 지금 교집합 논리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지금 a가 연두색 네모를 고려했을 때 a는 1보다 크고 2가 아닌 수죠. 1보다 큰데 2가 아닌 수. 어쨌든 양수니까 이 2차 부등식 주황색 2차 부등식을 다룰 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차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개형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왜 그렇다고? 어차피 소문자 a 1보다 큰데 2가 아닌 수니까. 그러면 판별식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짝수 판별식은
못 쓰잖아. 그거 좀 아쉬운데 0보다 작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겹치는 부분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수직선 그림 그려서 먼저 주황색 2차 부등식 판별식에서부터 나온 것부터 수직선 그림에 한번 표시해보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는 크되 뭐가 되면 안 된다? 2가 되면 안 되니까 2에다가는 구멍을 뚫어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나머지 정수는 3, 4, 5, 6, 7까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모든 정수 A 값의 합은 이 검은색으로 쓴 5개의 숫자를 더하면 되겠어요. 정답은 25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79번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 다시 한번 책 오른쪽에 이 밑과 진수 조건 다시 한번 잘 봐두세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밑에 있는 82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2번 문제입니다. 자, 82번 문제도 이게 우리가 앞에서 지수 단원에서도 한번 해본 적 있었는데 이제 로그 단원에 또 나왔어요. 이번엔 로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의 3분의 z라고 쓰게 되죠. 이 세 개가 무언가로 지금 같다 이거죠. 역시 이것도 k라는 상수로 둬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k는 이제 양의 상수죠. 양의 상수. 그래서 이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에서 z분의 3 뺀 걸 한번 구해보라는데, 그럼 x란 무엇이냐? 이 빨간색 네모식에서부터 x란 지수죠. 5라는 밑에 달면 k가 나오는 지수입니다. 로그의 정의에 따라 써볼 수 있고, 그러면 밑에 주황색 네모식에서도 y란 지수다. 로그 2의 k.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식에서도 역시 알 수 있어요. 3분의 z란 로그 10의 k라는 거 알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제 x분의 1은 로그 5의 k의 이제 역수니까, 다시 로그 5의 k의 뭐라고? 역수라고. 역수. 그러면 밑과 진수를 서로 자리 바꾸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로그 k의 5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방식으로 y분의 1도 로그 k의 2라는 걸 표현해 볼 수 있고, z분의 3 또한 로그 k의 10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빨간색이랑 주황색 둘을 더해서 x분의 1이랑 y분의 1의 합은 로그 k의 1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x분의 1에다가 y분의 1 더한 거에서 z분의 3을 빼게 되면, 자, 로그 10의 k에서 빼잖아. 뭐를? 로그 10의 k를. 아이 참. 그럼 정답이 간단하게 빵 0 되겠습니다. 단순하죠, 문제. 그러니까 82번 문제에서도 결국 그 로그의 역수, 밑과 진수 자리 바뀐다는 사실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까지 82번 문제 해봤고, 이제 밑에 있는 85번 문제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5번 문제입니다. 자, 85번은 앞서 다룬 82번이랑 지금 비슷한 표현이 나왔어요. A의 제곱이랑 B의 세제곱이랑 C의 5제곱이 같대요. 자, A, B, C가 양수니까 그러면은 이걸 K라고 뒀을 때 K도 지금 양수죠. 양의 상수예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분홍색으로 주어진 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밑에 지금 요 로그 값 3개 곱한 걸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분홍색은 일단 로그의 성질에 따라 로그 4에 A, B, C가 31이다 라고 써볼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지 이제 싶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일단 A, B, C를 다 밑에 왼쪽 아래 쓴 검은색 식에서부터 다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소문자 A는 K의 2분의 1이라고 써볼 수 있죠. 그럼 밑에서도 B는 K의 3분의 1, 그 다음에 C도 K의 5분의 1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 B, C를 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상태니까 이 네모친 식을 당연히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써놓은 이 분홍색 식의 진수 자리에다가도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데 한번 적용해 보면, 자, 로그 8의 K 2분의 1, 그 다음에 로그 8의
k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 8의 k의 5분의 1까지 쓰게 되죠. 그러면은 로그 성질에 따라서 이제 이 각각 연두색 동그라미 친 지수들 다 어떻게 푸악 철푸덕 이렇게 다 바깥으로 내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까지 이렇게 나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로그 8의 k가 몇 개 남아? 소괄호가 3개 남지. 아, 그럼 로그 8의 k가 이렇게 세제곱이네. 아, 그러면은 나는 이 로그 8의 k의 정체가 무엇인지만 구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해보라는 게 결국 30분의 1에다가 그러니까 사실 로그 8의 k도 이게 3분의 1 로그 2의 k의 세제곱 쓸 수 있잖아. 이거 왜 이렇게 쓰는지 알겠지? 아니 왜 8이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지수도 역시 로그의 성질에 따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지. 분모로.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그 2의 k가 무엇인지 알면 돼. 이건 이제 분홍색에서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분홍색 식에서 4가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a, b, c는 곱셈 k의 2분의 1 k의 3분의 1 그리고 k의 5분의 1을 곱셈하게 되죠. 그럼 요것이 지금 31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제 분홍색 식을 조금만 더 써보면 자, 2분의 1 요 2는 먼저 앞으로 내쫓을 수 있고 그러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아니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막 2분의 1 나가고 3분의 1 나가고 5분의 1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수를 한 덩어리로 만들고 이제 내쫓아야지. 그러니까 지수끼리 이렇게 덧셈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아 이거 통분하면은 30분의 얼마야 이거? 와 15 더하기 10 더하기 6이네. 아이고 30분의 31이요? 자 그러면은 이 지수가 결국 30분의 31 이렇게 나가게 돼요. 아이고 참. 자 요것이 이제 31이라는 거죠. 이러고 나서 이제 이 동그라미 친 지수가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야. 한 덩어리로 만들고 나서. 그럼 2분의 1 곱하기 30분의 31 동그라미 친 거 앞으로 나갔고요. 여기다가 이제 로그 2의 k를 곱한 게 31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약분되니까 로그 2의 k가 60 나오게 되죠. 이걸 이제 이 분홍색 네모친 걸 적용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0분의 1에다가 20의 세제곱이죠. 이거 3이랑 약분돼서 20이라 쓴 거예요. 그러면 30분의 1에다가 20을 3번 곱하게 되니까 하나 약분하면은 분모는 3 남고 분자는 400이니까 400에다가 2를 곱해서 800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85번 문제를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 단원의 로그의 성질과 로그 정의 단원의 연습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